여러분, 원자재 값이 폭등을 하면서 재건축을 해봤자 손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높은 지역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하는 가격이 말입니다.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분양가보다가 더 낮다는 거예요. 당장 대치 우성 1차 재건축 같은 경우는요. 조합원 분양가가 훨씬 높습니다. 조합원의 분담금도 많고요. 여기에다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까지 고려를 하면 실질적으로는요. 조합원의 분양가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같으면 재건축하자고 이야기하겠어요? 차라리 일반 분양 받는 게 낫죠. 일반 분양을 받으면 재건축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다고 하니 안 하려고 드는 겁니다. 안 하려고. 왜 그럴까요?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로 문재인 정부 때 꽉 묶어놨잖아요. 분양가 상한제로 묶어놓으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말입니다.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나 지금 안 할래 이렇게 지금 튀어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안 할래 이렇게 튀어나오죠. 당장 우리가 문제가 가장 많이 되고 있는 강동구에 있는 둔촌 주공아파트. 이게 일반 분양아파트가 4,786가구인데요. 언제 될지 몰라요. 지금 재건축 조합하고 시공단하고 갈등이 깊어져서요. 이제는요 타워 크레인까지 철수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마 저렇게 말입니다. 제 생각엔 만약에 가을 장마까지 덮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요. 둔촌 주공아파트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참 어려운 일인데 조합원하고요. 시공단하고요. 이게 문제가 근자재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지어도 남는 게 없다. 이게 시공단의 이야기고 조합원은 왜 올리느냐. 계약은 계약대로 해야지. 이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첨예하게 부딪히는 이유가 결국 건설에서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안 하겠다예요. 그러면 이 와중에는요. 결국은 오죽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타협점을 찾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거 집값 떨어져요. 이게 장마가 많이 오기 시작해서 만약에 지금이 5월 24일입니다. 이제 장마 올라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장마가 와서 건설 중인 아파트에 물이 스며들어서서 이게 철근과 콘크리트의 이음매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자꾸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부식이 물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걸 생각하면 오히려 저기는 아파트 값이 앞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감 솔직히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저 문제도 빠른 시공단과 조합원의 어떤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시공단이 저렇게 쉽게 말하면 배짱을 부리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뭐 해봤자 손해니까 건자재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송파구의 문정동 136번지 일대 여기도요. 올 8월 이후로 미뤘습니다. 286가구를요. 지금 다 미루고 있습니다. 신반포 15차 263가구도 미정입니다. 방배 5지구 내년 6월 이후로 미뤘습니다. 1686가구. 서울 이문 3구역에 올 10월 이후로 1067가구를 미뤘습니다. 1구역도 905가구 미뤘고요. 대조 1구역에는요 502가구가 미뤄졌습니다. 홍원덕 13구역도 411가구가 미정으로 됐습니다.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건자재 가격이 워낙 오르니까 이게 계속 미루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분양가보다가 조합원 분양가가 더 비싸니까 누가 하려고 들겠습니까? 안 하지요.
그러니 재건축하는 사람도 실제 재건축 수주하는 사람도 건설사 입장에서도 이거 수주하는 걸 굉장히 꺼리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의 신흥 1구역 재개발 사업에요. 여기 건설사들이 응찰을 안 했습니다.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설명에 나타나지도 않았고요. 어디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심지어 수주를 완전히 마친 그런 곳에서도 착공이 지금 미뤄지고 있어요. 착공이 미뤄지고 있는 이유가 건자재 가격이 떨어져야지 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하는 것이라고 저는 읽히거든요. 근데 문제 여러분 진짜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진짜 큰 문제. 무슨 문제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서울의 공급이 이게 쉽지 않아요. 공급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공급이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당장 분양 물량이 76%나 상반기에 줄어들 예정이에요. 1월 말만 하더라도 여러분 9,734 아이고 이게 4월 말에 2,574 5월 현재는 2,350 으로 확 줄어버렸습니다. 확 줄어버렸어요. 이렇게 줄어버리면 여러분 부동산은 공급이잖아요. 안 그래도 공급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서울의 공급이 이만큼 줄어든다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자칫하면 가격에 또 충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저는 부동산이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공급은 일어날 테니까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해요.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해요.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단기적으로는요. 이게 공급이 이렇게 안 일어나면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사태도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솔직히 많이 해봅니다. 그렇지만 금리 인상이 계속이 되고 그럼 영끌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커지고요. 여기에 양도소득세를 내려주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좀 더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도 해봅니다. 참 시장에 대한 불안감 점점 커진다 이런 생각 여러분들도 많이 하시죠. 저도 그런 생각 참 많이 듭니다. 부동산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저성장 고물가가 당분간 지속이 되다가 결국은요. 저성장 저물가 디플레이션 형태로 갈 거다 이렇게 제가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마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부동산 집값도 그런 모양새를 나타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공급이 적고 그나마 지금 양도소득세 완화해 주면서 뭔가 물량을 계속 쏟아내게 만들면서 계속 올라가는 폭등하는 것을 막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가면 공급이 이어지면서 지금은 공급이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토교통부도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손질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아마 공급은 더 일어날 모양인데 공급이 일어나게 되면 집값은 내려가는 것은 뭐 분명한 시장 원리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시장은요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 지켜보는 와중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한번 좀 챙겨보는 것도 우리의 어떤 부자가 되기 위한 습관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